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전화 연결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선대위 이야기를 해보죠. 여당부터요. 어제 비상구청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선대위 인사 전권을 주기로 했다. 2030 중심의 선대위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의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키워드를 2030 중심이라고 했지만 사실 에너지가 보이는 선대위, 예. 일할 수 있는 선대위, 예. 그리고 경륜도 활용할 수 있는 선대위가 눈에 보였어야 하는데 지난 선대위 자체는 원팀 기조에 너무 몰두했었죠. 예. 사실 경선 과정에서 그 활기를 띠고 역할을 했던 의원들이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60여 명이 넘거든요. 예. 그 숫자가 180명이 됐기 때문에 무거워졌다. 그 숫자가 갑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아니겠거든요. 예. 궁극적으로는 용술, 그리고 또 조직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본선에 대비한 전략이 부재했던 거죠. 2030에 마음을 얻는 선대위라는 게 궁극적으로 2030만을 타겟으로 하거나 2030을 허울전 자리에 모시는 게 아니라 이 당이 변했구나. 우리 세대와도 소통하는구나. 미래에 대한 에너지가 있구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설계가 있구나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용술과 전략과 정책이 아우러진,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홍보에 있어서의 굉장히 기술 좋은, 그냥 단순 실력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만큼 자격이 갖춰진 느낌이 예. 드는 정당에 많은 표를 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말 제대로 저희가 채비를 해서 국민께 가닿지 못한 마음 다시 전해드리기 위해서 출발선에서 끈을 동여매보겠습니다. 메머드급으로 선대위를 꾸렸는데 이게 비대해지면서 느려졌다. 그리고 네. 그 의원들 스스로 반성하고 쇄신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좀 먹혀들은 것 같아요. 목요일 여론조사 또 오늘 여론조사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도 민주당의 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 국민의힘도 한번 여쭤보죠. 네. 자, 처음에는 삼김이라고 불렸던 뭐 김병준, 김한길, 김종인 이렇게 해서 별 문제 없이 시작될 것 같았는데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니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합류를 안 한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는 결국 그 51대 49의 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 외연 확대가 필연적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에서 윤 후보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대위 구성 자체가 국민 통합 과정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국민 모두가 대통령 선거라는 캠페인의 주인공입니다. 예. 그래서 하루 이틀 좀 말미를 좀 더 달라는 말씀이 오고 갔기 때문에 예. 저는 기다리고 있고요.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김병준, 김한길 또 이 두 분은 윤석열 후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김병준 위원장님은 대표적인 정책통 아닙니까? 예.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뭐 임기 내내 국가 주요 정책을 관여했고 우리 당이 어려울 때 비대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이고 또 김한길 위원장님은 뭐 민주당 대표를 하셨고 또 합리적인 진보의 표상이시기 때문에 또 국민들은 왜 이분들이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의 그 정권 교체에 앞장서셨나 새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좋은 대합이 곧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 예측대로 김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를 하게 되면 뭐 킹메이커로서의 나름 역할을 하실 텐데 네. 만일 최종 거부하게 되면 조금 그래도 이 비대위를 스타트할 때부터 약간 삐걱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저는 여태까지 해오신 말씀도 있고 저희 정권 교체가 저희 모두의 어떤 소신이고 앞으로의 과제이기 때문에 합류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정 의원님. 네. 그 열린민주당하고 통합 이야기도 나오던데 당면 교체까지 이야기 되더라고요. 이것도 뭐 전면 쇄신 일종입니까? 전면 쇄신을 목적하고 이 일을 추진했던 건 아니지만요. 예. 이미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당의 많은 분들, 지지자들도 대선 전에는 기대를 하고 있었죠. 예. 사실 이번 대선 자체가 큰 틀에서 어쨌든 민주당 후보로서 개혁 진영을 대표하는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열린민주당하고의 관계가 정돈될 필요가 있었다는 데는 다들 기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대당 통합일 때는
당명을 그대로 유지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소위 흡수통합이나 기타의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당명을 변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또 세신의 또 다른 의미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게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난 선거까지 그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바꾸지 않고 이렇게 연이어 선거를 치른 보기 드문 예. 일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제 어느새 고인물이 되어가고 기득권화 되어버린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다면 또 다른 의미로 또 다른 그릇을 마련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고 또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뭐 후보만 움직인다. 뭐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런 지적 받았는데 이 부분은 그 의원총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다양한 분석들이 있죠. 뭐 정치권에서 평론가들도 마찬가지지만 당 내에서도. 그런데 분명한 건 어느 당이든 어떤 선거에서든 보면요.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건 지는 선거입니다. 예. 우리 스스로 그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마지노선으로 내가 무엇이 부족했나. 사실 뭐 지도부의 어떤 전략 부재라든지 소위 말하는 용병술, 적재적소의 인력을 할애해서 효율적인 성과를 내는 것, 뭐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 자체하고 나부터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반성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백원님? 네. 배준영 의원님 여쭤볼게요. 네네. 예. 자, 이준석 대표가 김한길 전 대표 합류 놓고 반문 집합서로 승리할 수 없다 이런 얘기했고 홍준표 의원이 그렇게 다 모이는 건 잡탕 아니냐 또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이 당내에서도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어제 국민과 대통령과의 대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가 이게 딴 나라에 사는지 뭐 궁금할 정도로 이제 다른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 대통령에 대한 심판, 이른바 반문은 상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기저에 있고 예. 이 대표 말씀은 단순히 이합집산 아니라 컨셉트를 잘 잡은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되고요. 예. 그리고 홍준표 대표님 잡탕밥이라고 하셨는데 잡탕밥을 자주 먹는 저로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그 좋은 여러 재료를 좋은 음식에 만들어서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홍 의원님이나 유승민 전 의원님들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좀 섭섭하셔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 정권 교체라는 거는 시대의 요구이지 윤석열 후보의 요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참여하시는 게 좋겠고 참여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를 제가 좀 들겠는데 이명박 후보 선거운동에 나타나지 않았다는데 잘못하시는 거고요. 제가 당시 선대위 부대변인으로 박 전 대표의 지원 유세 현장을 뭐 김포도 그렇고 여러 군데 다녀봐서 압니다. 예. 그래서 홍 후보님도 스스로의 미래를 좀 계획하신다고 그러면은 이런 걸 좀 참고하시리라 좀 믿습니다. 예. 홍준표 의원이 그 착각이었다고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네, 다행입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정권 교체 대의를 위해서 마지막에는 합류하지 않겠느냐. 뭐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나 캠프에서 또 적극적으로 문전박대 당하더라도 계속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한테. 네, 적극적으로 리치아웃 해야 되는 거는 저희 당연한 거고요. 예. 근데 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좀 가라앉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좀 그 지지자들의 세력을 이제 규합하고 이제 다시 한번 발돋움하려는 그런 생각도 있으시기 때문에 예. 저희는 계속 노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인터넷에서 가장 핫했던 이야기는 윤석열 후보가 TV조선이 주최한 국제 포럼에서 기조연설 시작 후에 한 2분 정도 침묵하는 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굉장히 호재를 만났다고 생각했는지 남자 박근혜 아니냐 이런 비판했습니다. 프롬프트 없이는 연설 못하는 거 아니냐. 어떤 대답을 주시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달변이라는 건 잘 알려진 바와 같고요. 막힘이 없으십니다. 그렇지만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공식적인 언어로 공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롬프터에 있는 것을 당연히 사용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왜 문제 삼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재정 의원님 반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죠? 예. 저희는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물론 뭐 그거 갖고 지적하는 지지자들은 있지만 단 한 번의 실수였을 때는 그 부분을 정치권에서 뭐 무도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간에 보여왔던 어떤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특히 외신과의 간담회에서 보여준 외교 역량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회의가 좀 들었죠. 정말 외교 관련해서 뭐 법과 원칙에 따라 외교를 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국민을 경악해 했었는데요. 그런 거듭된 행보 가운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부족함이 이 부분에서도 재차 반복됐다라고 느끼는 거죠. 특히 당시에 이제 당의 현장뿐만 아니라 방송으로 되고 있던 그 2분이라는 텀은 사실 그 절반의 절반이었을지라도 사고거든요. 그 부분은 프롬프터에 의존해서 한다라는 것이 정말 공식 행사, 예를 들어서 국회의 시정연설일 때 뭐 그때조차도 심지어 프롬프터가 작동하지 않으면 소통을 위한 다른 말들을 먼저 띄우기 마련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 공식적인 언어로 말하기 위해서 무려 2분이나 공백을 띄웠다. 납득할 예. 국민이 얼마나 예. 될까요? 저는 이 내용으로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배우님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외교사절을 만났을 때 A4지를 읽는 것을 저는 폄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공식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희화해 갖고 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 그 폄하를 위한 폄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민주당에서는 아마 자질론 이야기를 계속 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어떻게 일종의 해프닝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어쨌든 2분간 방송 사고가 있었으니까. 네. 아니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저희가 팀플레이로 정해진 이야기를 해야지 그 화자도 그렇고 청자들도 그렇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그것을 2분 동안 기다려서 프롬프터가 작동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그것을 무능력으로 폄하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것은요. 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예,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다른 주제로.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돼 조건 없이 신속히 특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정 네. 의원님 네. 그 한쪽에서는 또 민주당 내 일부에서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도 같이 해야 된다. 범위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 후보가 이야기하는 조건 없이 특검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조건 없는 거죠.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가 별건입니까? 사실상 그것을 시한머니로 해서 대장동까지 이어왔고 그때 등장했던 등장인물이 그대로 주연조연하면서 대장동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예. 그 부분만을 뗀다는 것 자체가 조건이죠. 그건 전부터 저희가 일관성 있게 이야기해왔고 부산 부실대출, 부산은행의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그 문제부터 출발선이 되었다는 주장이 저희가 뜬금없이 지금에 와서 한 주장이 아닌 이상은 그 부분을 조건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떼자는 것들이 다른 의도를 가진 조건에 부과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주장하는 건 물타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재명의 조건 없는 특검의 워딩을 제가 보니까 저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합니다 하면서 한 2줄을 더 붙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물타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지금 상설 특검이냐 새로운 특검법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 갖고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상설 특검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추천위원회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차장, 여권 인사가 주도돼 갖고 예.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하기 어렵습니다. 예. 파견 검사도 4명이고 뭐 공소제기일부터 1심을 6개월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9월에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특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고를 수 있고요. 파견 검사 30명에 1심도 3개월 만에 끝내야 되니까 훨씬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고요. 그 과거 얘기를 제가 좀 할게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도 이명박 그 특검법에 조건 없이 찬성해서 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상설특검법에 대해서 이것을 실시해 갖고 성과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그리고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도 개별 특검법을 따른 수사를 해서 좋은 성과를 냈거든요. 그래서 조건 없는 특검만 얘기하지 말고 진짜로
특검법을 제대로 세워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특검을 하자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자, 의원님, 혹시 네. 민주당이 네. 후보는 특검하자고 하고 당은 반대하고 이중 플레이 한다고도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그 조건 없는 특검을 하자는데 조건이 많이 붙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볼 때 그 수세적인 국면을 대범한 결단으로 이렇게 헤쳐나가자는 그런 페인트 모션이라 할까요? 헐리우드 액션같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한테 그럼 똑같은 질문을 여쭤볼게요. 특검의 주체, 특검의 범위, 특검의 조사기간 이게 지금 양당 주장이 다 다른데 이걸 협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당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먼저 던지신 질문에 저는 대답을 안 할 것 같아서 이 질문에 어쨌든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처음부터 특검 무용론이었습니다. 특검이 성공한 적 있었느냐? 전반적으로 어떤 특검이든 간에 사실 우리 역사에선 보기 힘들고요. 특히 선거 가운데서 이명박 대통령이 받았던 특검, 이명박 대통령의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개입을 했죠. 궁극적으로 공수처나 검찰개혁을 통해서 해결할 부분이라고 누차 얘기했었고 특검법은 반드시 이런 지리한 공방 안에서 선거까지 정치적 이슈로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다. 야당의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보세요. 그대로 재현되지 않습니까? 특히 야당의 중진 의원 어떤 분은요.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 받으면 임명권도 민주당에 주겠다. 충분히 그럴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당에서 합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 정도로 특검을 받으면 나머지 조건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있다는 듯이 조건 붙이지 않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렇다고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기왕에 더 시간을 끌기보다 빠르게 특검의 진용을 갖출 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했더니 결국은 정치 공방으로 대선까지 소재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결국은 국민의힘의 진위를 의심케 하는 겁니다. 게다가 병행해서 지금 개발이익 한선법 막아 나서면서 그 부산저축은행의 비리의 그 씨앗돈을 가지고 대장동 땅 장사를 했는데 이렇게 민간 개발로 하려던 거를 공공개발로 겨우 해서 일부라도 막았는데 그런 거 다시 반복 안 되게 하자. 나머지 문도 차단하자라고 제도 만들지 그러니까 그건 모르세요 하고 결국 오늘 국토위도 파행되지 않았겠습니까? 1년의 선상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제2의 제3의 대장동을 막을 의지가 있는가를 의식케 하는 대목입니다. 자, 배 의원님도 아까 제 질문에 답하면서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같이 섞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특검이 여야가 협의가 제대로 되겠느냐? 네, 당연히 협의를 해서 후보가 약속을 했으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성과가 없었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드루킹 여론조사 조작 특검이 김경수 지사 구속시키고 단죄시켰죠.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검찰이 그 유동규 휴대전화 확보를 실패하고 그리고 성남시청 압수수색할 때 어떻게 허탕쳤습니까? 그리고 오늘 중앙지검이 그 김만배 남욱 변호사 이분을 그 특화법 배임 및 뇌물공여죄로 구속 기소했는데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 기소했고요. 그 정민용 변호사는 계속 수사해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수사팀이 쪼개기로 방역수칙 어기고 해갖고 집단으로 코로나19에 걸렸지 않습니까? 예. 이런 팀을 저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련해갖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안을 내고 그러는데 국토위를 파행시키는 거는 그 지금 여당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지난 9월 29일 날 이현승 의원님 등 여러 명이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냈고 또 10월 8일에도 냈고요. 11월 9일 날은 김은혜 의원 등 17인이 냈고 저희가 11월 5일에는 윤창현 등 103명이 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거는 도외시하고 검찰 조사를 믿어보고 그렇게 하자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은 지금 공수처가 지난 1년 동안 2,500건을 접수해갖고 입건한 게 23건입니다. 그중에 4건이나 그 윤석열 후보를 입건했는데 이거야말로 공수처가 아니라 윤석열 수석처, 거의 윤수처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저희는 공정하게 특검법으로 가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저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예. 우리 후보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자금의 흐름 추적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곽상도 의원 50억 받은 거 진작에 드러났는데 압수수색 이제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은 것인지 우리야말로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런 땅 장사 그만하게 하려면 정말 공공개발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싶다면 대장동 그때 공공개발 하려고 그럴 때 우리 야당 끝까지 막아놨었던 야당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대장동 방지법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 문제는 거기까지 좀 마무리하고요. 하나만 더 두 분께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김건희 씨 수사만 남은 상황이다. 대부분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대선 이후로 미루자 권영세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 말해서 주가 조작 사건의 선수인 이정필 구속됐고 주요 전주인 권오수가 이제 구속돼 재판이 예. 시작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전주 사실상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10억 원 넣은 통장 맡긴 사람도 구속된 마당에 그리고 또 그분에 의해서 모녀끼리 막 거래를 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다음 수순은 수사의 상식으로 김건희 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미루자는 것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판단일 뿐입니다. 예. 상식적으로 수사가 원하는 다음 단계의 수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배우님, 네. 그 12월 초 당에서 배우자 포럼을 띄운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그러면 네네. 김건희 씨가 이제 대중 앞에 혹은 언론 앞에 곧 있으면 나온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우선 그 12월 초 당에서 배우자 포럼을 띄운다는 거는 틀린 말이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띄운다는 게 아니고 이미 한 서너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님들 부인이 계속 이렇게 계속 모이고 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후보자가 뭐 최고위원회에 나오듯이 후보자 부인도 당연히 배우자 모임에 나와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근데 그동안 뭐 사실 윤석열 후보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사흘밖에 안 된 신이기 때문에 부인께서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 어느 정도 좀 사전 준비가 뭐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뭐 나오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시기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뭐 나오시는 시기요? 예, 예. 글쎄요, 곧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예. 나오실 이유가 없죠. 네. 그런데 만일 언론 앞에 섰을 때 기자들이 네. 이 도이치모터스 건이나 경력, 학력 위조 의혹 또 논문 표절 의혹 이런 거 질문을 계속 할 텐데 상당히 곤란해지지 네. 않을까요? 공인과 공인의 부인은 어느 정도 뭐 답변을 할 그런 책임과 의무도 있는데 그거는 이재명 후보 부인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예. 네, 공정한 선에서 공정한 플랫폼을 통해서 검증을 받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의원님, 김혜경 씨는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언론 인터뷰 등도 앞으로 활발하게 하는 겁니까? 네, 그간에도 계속 이제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계속 활동을 해왔고요. 예. 사실 우리가 영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분도 공적 자격으로 역할을 하셔야 되는 예. 분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검증과 아울러서 함께 그 역량을 시험대에 올리는 게 선거 과정에서 응당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김혜경 우리 여사님 같은 경우는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튀는 분도 아니되 그렇다고 해서 내조용도 아니고 적절한 수준에서의 본인만의 이제 강점을 보이면서 예.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시간이 우리 없어서 마무리해 주세요. 네. 예. 우리 야당의 그 후보자 배우자의 등장을 연예인 컴백처럼 기다리는 게 조금 우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네, 국민의힘 감사합니다. 배준영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